뭔가 의심을 하고 폭로를 하려면 뚜렷한 증거와 합리적인 추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민경욱이 가세현과 함께하는 불법선거 총정리 구구들이 주장하는 불법선거 팩트체크 13탄입니다. 이번에 다룰 팩트체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부자 고발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QR코드가 날아갔다. 두 번째, 선관위 500만 명 정보 수집이 불법선거의 증거다. 세 번째, 개표기기 뒤에 USB 단자가 있어서 불법선거다. 첫 번째 화면 보실까요? 거죠. 그 내부 제보자의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은 이 프린트 하라고 땅 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그 QR 코드는 날아가더라. 알지 못하는 서버로 날아갔다는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은 민경욱식 코미디죠. 내부 고발자가 QR 코드가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을 봤다. 그동안 민경욱은 부천시 신중동의 알바가 비닐장갑 7,000장만 나눠줬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심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알바가 부천시 신중동이 아니라 양천구 신정동 알바라는 소리도 들리죠. 결국 확실한 증거와 실체도 없는 제보자의 고백을 엄청난 것이 폭로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죠. 자신 스스로도 검증하지 못하는 팔로워드 파티를 누군가가 밝혀냈다고 하는데 검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 팔로워드 파티는 짜집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팔로워드 파티를 주장한 사람이 숫자에 관심이 많은 편의점 하는 사람이라고 밝혀져서 그 사람이 컴퓨터 해킹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이번엔 내부자가 QR코드가 날아가는 것을 봤다라는 제보를 받습니다. 우리가 제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나 아니면 그 제보자의 신분이 그것에 관해서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실해야 그 제보가 증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경욱식 제보는 대부분 모두 똑같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전혀 모르고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견했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제공을 했는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죠, 하나 나온 거 있죠. 투표지 6장 절도 사건. 이것은 검찰의 수사 중이니 밝혀지겠죠. 가장 객관적인 사실이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여겨지는 쓸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예전의 구전동화처럼 카더라 통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관위가 500만 명의 정보를 수집해서 부정선거를 하거나 부정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공문서 내용 중에 이건 제가 저기 네. 폭로한 겁니다. 네. 예, 그런 건데 여기 이게 보면 선관위 공문서에 있었던 내용인 그렇죠. 거죠. 네. 선관위 저 시스템 그러니까 계약서들에 들어 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 선거 관리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고 수집 대상 정보 쭉 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 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남녀, 납세, 교육 경력, 재산 이런 게 들어 있어요. 500만 명. 근데 이 500만 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러다가 그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후보들과 다음에 지금 선거 사무를 도와줬던 보조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정보입니다. 저게 정보 내용을 보니까요. 전과, 병역, 학력, 납세는 저거 후보자들이나 그렇죠. 공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과는 사실은 선관위가 어디다가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죠. 누가 제출하지 않으면 그렇죠, 직접 그렇죠.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선관위가 저 정보를 저렇게 모아가지고 500만 명이나 네. 놔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죠. 비교적 엄청 무거운 범죄입니다. 선뜻 민경욱과 가세현의 주장을 보면 500만 명이 왜 필요하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무식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500만 명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500만 명의 정보를 수집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민경욱과 가세현이 무식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선거는 크게 세 가지 선거로 나눠집니다.
거의 2년 주기로 선거를 치르고 있죠. 그중에 가장 많은 개인정보 수집을 요하는 것은 지방선거입니다.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몇 명의 당선자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한 사람이 대략 7명에서 8명을 뽑아야 합니다. 그것도 각 지방마다 모두 다른 후보를요. 이 각각의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은 어마어마하죠. 한 선거구에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후보가 입후보를 합니다. 그것도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자는 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선거 과정에서 참관인과 개표관리자까지 이것만 합쳐도 지방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몇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선거를 2년 주기로 치르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몇백만 명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민경욱과 가세현이 주장하는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입후보자와 선거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국가기관이 스스로 불법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몇 번만 생각해도 왜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예정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을 엄청난 음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선동을 하고 있죠. 제가 더 의심스러운 것은 저 사람들이 한때 국회의원이 맞나? 변호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더 의심이 들더군요. 마지막으로 개표기기에 USB 단자가 있어서 불법 선거고 통신을 한 증거이다. 그럼 개표기기에 통신을 하지 않고 입력을 하거나 프로그램 수정은 무엇으로 할까요? 계속되는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바뀌고 선거인 숫자가 바뀌는데 그때마다 그 정보를 개표기기에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해야 하는데 민경욱과 가세현의 말대로라면 선관위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개표기기를 세팅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모든 개표기기를 폐기한 후에 또다시 개표기기를 선거구에 맞게 만들고 그것이 고장이 나도 수리하지 않고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하니 한 선거구당 똑같이 세팅된 개표기기가 예비로 3대 이상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민경욱과 가세현의 주장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입력 단자도 없이 기계를 어떻게 세팅하며 고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USB 단자가 있어서 통신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집에 컴퓨터가 있으니 너는 무조건 게임을 했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죠.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모두 게임을 하나요? 전화기가 있으니 넌 애인과 통화를 했어. 전화기가 있으면 모두 애인이 있나요? 중국집에 갔으니 넌 짜장면을 먹었어. 중국집에 가면 모두 짜장면만 먹나요? 뭔가 의심을 하고 폭로를 하려면 뚜렷한 증거와 합리적인 추리를 해야지 얘들은 망상과 공상으로 모두 합리적인 추리라고 구구들을 선동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구구가 구구를 속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